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는 최주영 교수님. 요새 최 교수님 영상이 조금 뜸해서 좀 속상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 교수님이 지금 미국 출장을 꽤 오랫동안 가 계십니다. 미국 시애틀에 계시는 최 교수님과 잠시 후에 연결할 예정입니다. 미국 가 계시는 동안 이 아마존 CEO도 바뀌고 또 제프 베조스가 막 우주도 갔다 오고요. 뭐 바뀐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고 이런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의 해설을 덧붙여서 미국의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모시기 전에 최 교수님이 지금 시애틀에 가셔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라이브 때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 좀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미리 최 교수님 나레이션을 입혀서 잠깐 보실 수 있도록 시애틀의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예전 시애틀 갔다 오셨던 최 교수님 편은 제작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반 전 시애틀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서 생생한 모습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해설 들으시면서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아마존 겁니다. 2021년 7월에 방문한 겁니다. 1년 반 동안 와보질 못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존 고가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아마존 포스타샵이죠. 물론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특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포스타샵이 처음에 오픈하는 날 제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제 시스템이 바뀌고 물건이 좀 더 다양해지고 전자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로나 이전에 왔던 아마존 북스. 제가 1년 반 동안 와보질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뀐 것은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객들이 굉장히 아마존의 이런 O2O, O4 샵에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게 좀 부러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스캔 투 엔터. 들어갈 때 손바닥 스캔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손바닥 결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도플러 건물은 아마존의 건물들 중에 에코를 개발할 때의 프로젝트명이 바로 코드명이 도플러였습니다. 소리, 음향, 파형에 대한 물리학 용어죠. 그래서 그런지 에코, 아마존 뮤직 등에 관련된 부서 건물입니다. 또 새로워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오토매틱 도어입니다. 언터치, 언택트죠. 미국엔 없는 용어라고 하지만 언택트, 손을 대지 않고 문을 열고 대단히 많은 방역에 관련 비용들이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건물이 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파킹장에서부터 건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건물에 있는 사이사이의 모든 건물들 사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손소독제도 많아졌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난해에 115억 달러를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존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보이지 않았던 건물 내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생에 관련된 또는 건강에 관련된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회의실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상비약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과거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봤더니 정말 다양한 상비약들이 차려져 있었고요. 이것을 보니까 과거에 아마존이 경비 절약을 위해서 아스피린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존 내부의 나이트로 건물이라고 하는 새로 지은 건물을 이렇게 찍었습니다만 여기에 나무들은 전부 도어 데스크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처음 창업을 할 때 문짝을 띄어다 했다라고 하는 아마존 대의원 정신을 잊지 말라 한 이후부터 이렇게 도어 데스크를 하는데 이 책상이 싼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나무 원재료도 좋고요. 좋습니다. 여기는 직원들 중에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펫들을 가져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책상 위에 사물들이 없죠. 제가 보기엔 과거에 비해서는 이동형 책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동형,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올해 처음 해본 것이 바로 palm to pay입니다. 손바닥으로 결제를 하는. 이게 생각보다 등록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아마존이 있는 모든 상가에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도 마이디티 패스라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자동차 번호판과 결제를 연결을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손바닥과 결제를 연결했습니다. 제가 리이벤트 건물에서 본 아마존, 좌측에 있는 것이 대이완이고요. 이 건물이 리인벤트 건물입니다. 아마존의 웹 서비스의 본부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어즈 안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4만여 종 갖다 놨다고 합니다. 시애틀의 밤입니다. 스페이스 네이들이 보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참으로 거대한 아마존의 도시입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예,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멀리 계시는데 예. 멀리 아이고. 계시네요, 교수님. 네. 예, 좀 멀리 있습니다. 교수님 거기 지금 근데- 몇 시예요? 지금이 정확하게 4시 반이네요. 야, 와. 여기 뒤에 배경 보이세요? 멋있습니다. 저희 시애틀인가요, 저기? 예, 제가 나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티타임즈를 위해서 어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분위기. 네, 그냥 지금 보기에는 뒷모습 같기도 한데 지금 예. 상황은 아니군요. 아니 근데 예. 지금 미국 가 계신 지가 좀 됐는데 코로나 어떠세요, 그쪽은? 여기 서부는 대부분 70% 넘게 2차 샷까지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죽어도 안 맞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방역 당국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상가들도 좀 열기 시작했고요. 네. 하물며 저기 스타벅스 일반점도 지금 테이크아웃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돼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인데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세요? 저는 쓰고 다니는데요. 네. 여기는 그래도 한 10명 중에 한 2명, 1명? 뭐 이렇게 쓰고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약간 거의 안 쓰신다는 거죠? 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한 달 정도 출장을 가셨는데 가셔서 시애틀 어디 좀 둘러보셨어요? 여기 시애틀은 70만이 좀 넘는 도시긴 한데 나가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애틀 내부는 대부분 이제 아마존으로 채워져 있고 40군데가 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고를 아무튼 제가 뭐 고향같이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특히 홀푸드 마켓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바뀌는가. 이게 유기농 마켓이라서 프라임 마켓 아주 대표 표상인데 네. 그게 어떻게 온라인이나 기술적으로 입혀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몇 년 전부터 쭉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그게 실현되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가봤는데 가장 감동 깊었던 거는 이제 아마존 프레시. 이게 아마존이 새로운 철학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 아마존 프레시는 교수님이 직접 가서 영상을 찍어 오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더 말씀 나누기 전에 찍어 오신 영상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아마존 프레시를 직접 교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 아마존 고 그로서리가 좀 더 발달된 아마존 프레시입니다. 일단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주변에 상당히 많은 차량과 그다음에 이제 슈퍼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너가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마존 프레시죠. 근데 과거하고 좀 이렇게 바뀐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바닥하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과 신용카드를 결합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제를 하게 되죠. 자, 입장해 보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죠. 인지됐습니다. 일단 신분에 대한 부분을 손바닥으로 하게 되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야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위에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울로 또 밑에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일들이 낱개로 팔립니다. 이 고 그로서리에서 테스트들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아마 기술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당 0.99
1.09 해서 낱개로 팔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규모도 엄청나지만 위에 보시면 카메라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양쪽에 각을 가진 카메라들이 천정에 수도 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이 천정에 하염없이 매달려 있네요. 자, 저걸로다가 아마 물건을 집어넣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이런 야채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낱개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존 프레시에 대한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그냥 일반 슈퍼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고기, 채소 이런 것들도 있고 과거의 아마존 고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아마 무인 슈퍼 정도의 사람을 더 투입한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리고 여기 이제 미트하고 시푸드인데 사람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기본적으로 일반 슈퍼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여기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알렉사를 통해서 묻게 돼 있죠. 야, 이거 어디에 있어? 내가 그걸 찾을 수 있니? 알렉사, 내 고기 좀, 위치 좀 알려줘. 알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겠죠. 여기는 이제 술을 파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21세 이상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죠. 여기에도 프레시 키친을 보면 사람들이 같이 물건을 팔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무인 슈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기술. 100% 무인 슈퍼가 아니라 80% 무인 슈퍼.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턴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으로도 리턴, 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죠. 여기 이제 엑시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엑시트 이전에 저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도 직접 계산을 해주는 그런 친절함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여기에다 다시 손바닥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문이 열려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난 규모의 아마존 프레셔스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그런 무인 슈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잘 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예. 이게 아마존 프레시가 예전에는 못 들었던 건데 이게 아마존고 그로서리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홀푸드 마켓? 홀푸드 네, 마켓이 그러니까 홀푸드 바뀐 건가요? 마켓이랑 인수를 하고 뭐 이름을 바꾸고 있는 건지. 예. 이게 아마존 프레시는 원래 야채나 이런 식품을 배달해주고 이렇게 온라인 주문해주고 하는 시스템이었죠.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아마존 프레시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내면서 엄청나게 큰 마켓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마켓을 만든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홀푸드 마켓은 여전히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홀푸드 마켓이 이렇게 똑같은 과일이나 야채나 유기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는 마켓이기 때문에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 홀푸드 마켓이 아마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존 그로서는 아직도 테스트 마켓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렇게 혼동기인데 조만간 몇 년 안에는 이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 고, 뭐 아마존 고 그로서리, 홀푸드 마켓, 네. 아마존 프레시 다 있는 거군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시애틀에 이제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존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니까 아마존 예. 원, 이 그 손바닥으로 인증하는 이 아마존 네. 원 시스템이 아까 그 사진에서도 그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존 프레시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아마존 원 예전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지난해인가 올해 초에 한번 유튜브에 만화로 뜬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아마존 원 이런 걸 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아마존의 상점에 다 깔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익숙하게 잘 사용합니다. 사실 6개월마다 시애틀을 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1년 반 코로나 기간 중간에 이게 쫙 깔려가지고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얘기긴 하지만 이제 언택트, 결제 인증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지난번에 홍 기자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스타벅스의 마이 디티 패스라고 해서 자동차판과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에 네. 그냥 들어가면 바로 결제가 연결이 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손바닥하고 자기 신용카드하고 연결을 해서 네. 그냥 손바닥만 들이밀면 결제가 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지금 전체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존 북스, 아마존 고 그로서리, 그 다음에 홀푸드마켓, 그리고 포스타 스토어.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매장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카드를 내는 사람도 있고 손바닥 결제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10명 중에 한 3, 4명은 지금 손바닥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등록이 너무 쉬워가지고요. 네. 그냥 3번 정도만 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간편 결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좀 반응 속도가 좀 늦습니다. 아,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예, 바로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손을 가면 되는데 이게 손을 갖다 대고 인증할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뭐 그 정도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약간 QR코드 식당에서 인증해도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아유, 그죠. 키는 것만 해도. 그런 정도로. 그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기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QR코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열고 찍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QR코드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서부터 생체 인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 지금 교수님이 시애틀을 안 가셨던 고작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그 1년 반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이 한 달 가 계시는 동안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제가 초대받은 건 아닙니다. 예. 네? 우주여행 같이 가시려고 가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아니 내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면 불러줄 줄 알았더니 불러주지 않고 지들끼리만 가네. 가 계신 동안 갑자기 CEO가 바뀌고 그래서 앤디 제시 신임 CEO가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 아마존 1기라고 해야 되나요? 제프 베조스 시대, 이 제프 베조스 시대에 남긴 게 뭐가 있고 새로운 앤디 제시 시대에는 뭘 해야 되는지 좀 이거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존은 저하고 홍 기자께서 많이 이야기를 한 건데 창업 당시 17센트였다고 그러죠. 그게 아마존 1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장을 했을 때 18달러였고요. 와. 그리고 상장을 해서 3번 분할을 하고 지금은 3,700달러까지 올라간 그런 엄청난 기업이죠. 이게 1기입니다. 네. 4명에서 137만 명까지. 그 다음에 매출이 첫해 100만 달러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4천억 달러가 넘는 거의 5천억 달러가 되는 이게 1기의 마감입니다. 그리고 2기는 이제 앤디 제시가 맡아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지만 미국 기업의 특성상 이 테크 기업의 2대 CEO가 실적을 반드시 냈죠.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의 후예인 팀 쿡 1000%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도 욕은 많이 먹지만 회사가 3배 성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세르게이에서부터 순다 피차이까지 올라올 때까지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크 기업들의 2대 CEO들이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1대의 실적보다는 2대의 실적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1대와 기업의 2대로 나누지만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의 색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의 1대와 제프 베조스의 2대로 또 나누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프 베조스의 1대는 지구에서의 비즈니스였고요. 제프 베조스의 2대는 이제 우주에서의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뭐 답변이 됐나요? 생각해보면은 또 앤디 씨가 원래 AWS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분야를 담당하던 또 리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향후에 실적이 더 나온다면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앤디 제시 CEO는 AWS를 하던 사람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B2B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기업들의 IT 자원을 주던 사람이라서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서 B2C를 원래 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CEO가 B2B를 하던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B2B에 대한 강화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네. 일단은 B2B 쪽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테크 기업은 2대 CEO가 들어왔을 때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들만 봐도 2기 때 다 잘했기 때문에 아마존도 2기 때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우리 네. 말대로 하면 까라는 떡밥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아마존은 특히나 정말 다양한 곳에 사업을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더 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에 적자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빚을 볼 때가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하고 물려가지고 테크 기업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1조, 2조 달러 기업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3조 달러 기업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2조 달러, 3조 달러 말씀하실 때 교수님이 아마존 하셨는데 2조 달러는 일단은 2등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3조 달러 또 누가 먼저 할지 좀 궁금하고요.